아리조나에서 달라이라마와 나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탐구할 기회는 몇 달 뒤 그의 거처가 있는 북인도 다람살라에서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달라이라마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염두에 두는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낯선 사람,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원칙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빨리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이라마는 잠시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진 않았지만 그는 마치 달에서 가져온 흙의 정확한 성분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글쎄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공식을 찾아낼 수는 없지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요리를 하는 것과 다소 비슷합니다. 맛있고 특별한 음식을 요리하려면 당신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야채를 따로 삶고 그것을 볶고 그 다음엔 특별한 방법으로 야채들을 섞고 양념들을 가미해야겠지요. 그러면 마침내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능숙해지려면 여러 요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그 방법이다 또는 이것이 그 기술이다 라고 말할 순 없겠지요. 그것은 내가 바라던 대답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으며 틀림없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계속 밀어붙였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없다 해도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인 지침은 있지 않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네, 있지요. 우리는 앞에서 자비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자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많은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명령이 효과를 가져오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욱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심의 가치와 실제적인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비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많은 자비심을 가지려고 꾸준히 노력할 테고 효과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여러 방법을 생각할 때 감정이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자비심을 높이는 불교의 수행법 중에는 생명 가진 존재가 고통받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주간 주인이 막 도살하려고 하는 양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상상하려고 노력하면서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무심코 손으로 염주를 돌렸다. 이윽고 그는 말했다.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에겐 이런 방법이 큰 효과가 없겠지요. 그것은 푸주간 주인에게 양의 고통을 상상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동정을 느끼기에는 푸주간 주인의 마음은 너무 굳어 있고 또 그는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은 아무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냥이나 낚시질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에 익숙한 서양인들에겐 그런 방법을 설명해줘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사냥꾼에게 자신이 잡은 동물의 고통을 상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가 아끼는 사냥개가 덫에 걸려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상상하게 해서 자비심을 일깨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이라마가 내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고통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이 고통을 겪거나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상황을 마음에 그리며 연인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경험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은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개 어느 경우든 사람을 대할 때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그 사람의 입장에 놓고 생각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이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생활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더라도 당신은 상상력을 발휘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다소 창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발휘하려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신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상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의 느낌을 깨닫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날 오후에, 그날 오후의 인터뷰는 간단히 끝났다. 달라이라마의 바쁜 일정의 맨 마지막에 우리 약속이 잡혀 있어서 전에도 몇 번 그랬듯이 그날도 오후 늦게서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서 방 안은 어슴푸레한 붉은 빛으로 가득 찼다. 햇살은 엷은 노란색 벽을 황토색으로 바꾸고 방 안의 불상들을 황금색으로 찬란히 빛나게 만들었다. 달라이 라마의 수행원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대화를 끝낼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내가 물었다. 이제 대화를 끝낼 시간이 되었군요. 끝으로 감정이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충고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몇 달 전 아리조나에서 했던 말과 비슷하게 달라이라마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답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난 언제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몸과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났고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며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난 내가 티베트인이고 남들과 피부색과 종교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차이점을 강조하기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서로 대화를 나누기가 훨씬 쉽지요. 이 말과 함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간단히 악수를 나눈 뒤 잠자리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달라이라마의 거처에서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말했다. 아리조나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어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감정이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인간관계의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없을까요? 글쎄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한두 가지 간단한 기술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배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마음을 열고 정직한 자세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달라이라마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없습니다. 그의 특별한 충고는 사실 너무 단순하고 진부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전부인 듯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를 다른 것으로 돌렸다. 그날 저녁 나는 다람살라에 사는 티베트인 친구들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친구들은 무척 활기 넘치는 저녁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특별한 음식들이 차려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만두처럼 생긴 티베트 음식 도모가 가장 눈에 띄었다.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대화는 점점 활기를 띠어갔다. 곧 손님들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겪은 당황스러운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임에는 서너 명의 다른 손님들도 초대되었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독일인 부부도 끼어 있었다. 아내는 건축가이고 남편은 10여 권의 책을 쓴 작가였다. 책에 관심이 많은 나는 그 작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나는 그의 저서에 대해 물었다. 그 남자는 내 질문에 짧고 형식적으로 대답했으며 말하는 태도도 무뚝뚝하고 냉정하기 짝이 없었다. 그가 불친절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곧바로 그가 싫어졌다. 적어도 그에게 다가가는 시도는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불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에 만족하며 나는 상대를 바꿔 좀 더 상냥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날 마을의 카페에서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난 어제 모든 사람들과 정말 즐겁게 어울려 놀았어. 롤프라는 작가만 빼고 말이야. 그는 너무 거만하고 불친절하더라고. 내 친구가 말했다. 그 친구와 난 여러 해 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지. 그가 남들에게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 친구가 수줍음을 타고 무엇보다 과묵하기 때문이야. 자네가 그 친구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나는 친구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친구는 계속해서 그 남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성공한 작가지만 자신의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 롤프는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지. 그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에 의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 그리고 그에겐 자기 몸처럼 아끼는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희귀한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장애를 갖고 있지. 하지만 그는 삶을 비관하며 고통스럽게 보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어 자신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 여러 해 동안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헌신적으로 장애인들을 도와주었지. 자네가 그 사람을 알게 된다면 그 친구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나는 주말에 롤프와 그의 아내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다. 그 지역에서 공항으로 이용하는 조그마한 들판에서 그들을 본 것이다. 우리는 같은 비행기 편으로 델리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델리로 가는 비행기가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델리로 가기로 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10시간의 긴 여행이었다. 내 친구가 알려준 약간의 정보 덕분에 롤프에 대한 내 느낌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델리로 가는 긴 여행 동안 나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와 계속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엔 그는 전과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해심을 갖고 좀 더 기다리자 내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가 냉정하게 보이는 이유는 거만함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란 걸 곧 알 수 있었다.